저도 뭐 진료실에서 이제 들었던 영양제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뭐 루바브라던가 뭐 백수호 마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프랑스 해안송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유행이 있는 건지 뭐 계속 이제 신기한 식물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성분들이 그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여성 호르몬적인 도움이 아주 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성 갱년기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안녕하세요. 산부인 카툰 작가 동아산부인과 송동아 원장입니다. 모든 여성들은 10대 정도부터 뭐 한 몇십 년 동안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생리통이나 배란통 같은 걸로 이제 고생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생리가 끝나면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뭔가 있다 없어지니까 막 허전한 느낌도 드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기분의 변화 같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흔히 폐경기 증상이라고 알려진 여러 이제 신체적인 호르몬 증상들이 우선 이제 직접적으로 몸에 와닿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갱년기 증상은 얼굴로 열이 이제 훅 이렇게 올라오시는 증상하고 뭐 실내 온도랑 상관없이 갑자기 막 식은땀이 막 이렇게 흐르거나 뭐 관절통이 생기거나 뭐 하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 외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제가 들어보면은 밤에 잠이 안 온다던가 질 건조증이 막 심해진다던가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런 것도 좀 자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상하게 막 배가 간지럽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이상하게 막 살이 찌거나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 계셨어요. 이제 생각보다 이게 말씀해 주시는 이제 증상들이 엄청 되게 소소하고 되게 다양해가지고 또 이게 또 갱년기 때문인지 진짜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긴 증상인지 조금 애매한 경우들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덮어놓고 이게 다 갱년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자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병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갱년기 때문이 맞는 건지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들었던 영양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알고 있는 석류나 홍삼, 달맞이꽃 이런 건 너무 진짜 기본적이고 옛날 거라 가지고 이제 광고로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루바브라던가 백수호 이런 거를 좀 되게 자주 광고하는 것 같고 환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 보면은 마카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 프랑스 해안송 어쩌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유행이 있는 건지 계속 이제 신기한 식물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가끔씩 이런 식물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게 제가 한의사가 아니라 가지고 이런 보조제까지는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한의사 선생님도 프랑스 식물은 잘 모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여성 갱년기 영양제들 이제 광고를 보면은 엄청 좋은 말들은 또 다 써놨어요. 보다 보면 막 솔깃하니까. 그래서 이런 영양제들을 이제 한 번씩 다들 좀 이렇게 쉽게 좀 시도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양제니까요. 당연히 먹으면 몸에 도움은 되겠죠? 비타민만 먹어도 도움은 되잖아요. 근데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성분들이 그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여성 호르몬적인 도움이 아주 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보면은 여성 난소를 자극해서 난소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호르몬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등등등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좋은 성분이 있다면 이미 약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은 일단 조금 거르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이런 성분들은 이제 호르몬처럼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호르몬이 일을 하고 있던 그 특정 부위 몇 군데만 이제 대체제로 작용을 해서 증상을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건데 물론 이런 영양제를 드셔가지고 효과를 보셨으면은 계속 드셔도 좋죠. 저도 그럴 때는 계속 드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아주 큰 기대를 하시고 드시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갱년기 영양제는 또 생각보다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한 달에 기본적으로 한 3, 4만 원에서 비싼 거는 한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각자 경제력이 다르긴 하시니까 별로 안 아까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아깝기도 해서요. 여성 갱년기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아무래도 역시 병원에서 호르몬 약을 처방받는 게 좋긴 합니다. 이게 효과가 확실하기도 하고요.
가격도 보험 적용이 되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되거든요. 이게 아마 한 3개월에 한 뭐 10,000원에서 12,000원? 요 정도밖에 안 돼서 한 뭐 진짜 약값이 한 달에 한 몇천 원밖에 안 될 거예요. 뭐 진료비가 몇 달에 한 번씩 가기는 하는데 뭐 진료비도 한 5,000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물론 이제 암 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공단 무료 검진으로 중간중간 대체를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저렴하게 되기는 합니다. 처방 호르몬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하시는 생각이 호르몬제 먹으면 몸에 안 좋다던데 하는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드시는데요. 이거는 물론 이제 옛날에는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약간 틀린 말이기도 해요. 이게 호르몬 약이 조금 현대화되기 전에는 이제 뭐 단순하게 좀 생각해서 직접 여성 호르몬을 조금 사용을 하는 갱년기 치료법을 사용했었는데 용량이 계량이 되지 않기도 했고 방법도 뭐 주사로 주거나 뭐 먹거나 뭐 막 이런저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봤던 거죠.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증상은 좋아지는데 이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뭐 유방암이나 뭐 자궁 내막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발표된 논문으로 호르몬 치료가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됐죠. 근데 지금도 뭐 의학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뭐 문제가 있으면 뭐 이거를 그냥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작용을 없애고 효과는 좋게 연구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제도 용량도 이제 개선되고 성분도 개량돼가지고 더 좋아지고요. 2002년도에 요거를 이제 종합을 해서 나온 여성 호르몬 치료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5년까지는 먹어도 그래도 되게 안전하고 유방암도 발생 확률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호르몬 치료를 시도해보자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한 2022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이 치료 방침이 좀 약간 이제 이것저것 조금 많이 바뀌게 됐어요. 이번에 뭐 한 20년 만에 바뀌었는데 이번에 이제 바뀐 것 중에서 호르몬 치료를 계속 이제 지속하신다고 해도 이게 뭐 5년이 아니라 임의적인 이제 기간에 뭐 중단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유방암 때문이었는데요. 여성 호르몬하고 이제 비슷한 성분을 사용하는 약이 하나 있고요. 여성 호르몬은 아니지만 합성물질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성분을 사용하는 약으로 이제 크게 두 종류를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물질로 비슷하게 이제 작용된 이 약을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약은 이제 장기간 이렇게 복용을 한다고 해도 유방암 가능성이 그렇게 이제 올라가지 않았다고 이제 새로 논문들이 좀 많이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요즘 많이들 드시는 리비알 같은 약인데요. 요 약의 단점으로는 약효가 조금 약해서 증상 조절이 이제 원래 약들처럼 아주 잘 되진 않는다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안심되는 결과긴 하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안심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한 요 약들은 유방암 확률에서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기는 하지만 그 유방암을 또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뭐 비만이나 뭐 운동 부족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위험도라서 이게 높은 게 아니에요. 또 여성 호르몬제를 또 드시면은 이게 약간 가슴 조직이 이제 호르몬에 약간 반응을 해서 약간 이렇게 붓는 것 같은 증상이 좀 생기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검진에서 유방암이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잘 발견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이제 호르몬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생긴 유방암은 조금 더 덜 악성이고 조직이 좀 봤을 때 조금 더 착해 보인다 하는 뭐 경향이 있다는 그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도 가능하면 60세 이전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60세가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약을 드셨을 때 이게 약 복용 초반에 혈전을 생성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게 복용 초반에만 이게 혈전 이염도가 올라갔다가 계속 드시면 정상치로 돌아오는 거라서 이거를 이제 50대 때부터 쭉 드셔가지고 60대 때까지 계속 유지하시면 사실 괜찮은데 이게 이미 60대가 넘은 상태에서 시작하시기에는 그냥 권유하기에는 좀 약간 이제 걱정이 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성 영양제 같은 거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이제 갱년기 증상이 또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폐경한다고 해서 뭐 한 20년이 지나도 한 8% 정도는 뭐 안면홍조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뭐 중단을 하시거나 뭐 그래도 다시 또 증상이 생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까지 뭐 호르몬 치료를 전혀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좀 뒤늦게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제 치료를 하실 거면은 조금 일찍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갱년기 호르몬 치료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이것도 사실 가장 최근의 대규모 연구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뭐 나중에는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변하지 않는 부분은 폐경 초반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거는 확실히 건강상으로는 이점이 많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나이 들어가면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아산부인과 송동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